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에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일 겁니다. 그는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할 것임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 이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등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통하여 장제원, 김기현 등을 치우고 한동훈을 등장시키려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상당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 평론가일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신당 창당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성공을 보장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신당을 만드는 것과 논평을 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군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요사이는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혼자의 힘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반열에 이준석 씨가 들지 자목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수능 9월 모의고사에서 7등급 나온 학생을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식으로 평을 냈습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안 가면 웃어진다면서 며칠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제안이 들어오면 받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능으로 치면은 9월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한 7등급 나온 상황인데 이 학생을 서울대 보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 웬만한 과외 선생이라고 해도 양심이 있으면 거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당적 박탈을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고 대통령과 다른 뜻을 가지면 다 내부 총질이라고 하던 분들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이 벌써 나오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이번에 꼭 대통령과 일심동체로 선거를 치르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김기현 전 대표의 결사옹위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또 한동훈 결사옹위대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이런 유형의 정치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위 친박계면서 비박계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어서 한두 명이 그렇게 삼성간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팀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삼성간호는 세 개의 성을 가진 주인을 바꿔가면서 종살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지난 16일 조세일보 기자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길고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세일보 기자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씨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기대가 안 된다. 이 상황에서도 인유한 위원장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인유한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도
한계성을 노출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온다면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대통령이 언제부터 보수의 전체였느냐. 본인이 믿을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을 배척하다가 이 꼴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저한테 이준석 너가 빌런 거 아니냐. 왜 대통령이랑 같이 못하냐 했는데 이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하고도 못 지내.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김기현까지 아무하고도 못 지내는 거 보면 알 거다. 이 모든 사람이 별날 수는 없는 거다. 별난 사람은 하나였는데 그 별난 사람이 하나인 걸 지금까지 감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다. 한동훈 장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공조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본다. 한 장관이 당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대통령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한동훈 장관도 뭔가 꼬투리 잡아 뭐라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별난 거다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수도권 부울경 판세에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 나오는데 신당에 영향이 있을지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이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5일 갤럽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서울이 29%다. 이 말인즉슨 강남도 어렵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6석 확보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고 대전과 충청도 28%, 서울도 29%, 인천, 경기 32%다. 부산, 울산, 경남도 10% 차이로 부정이 높고 저는 이 의미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고 본다. 수도권 판세와 부울경 판세는 국민의힘에게 아주 부정적이다. 영남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 높아지면 신당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을 세게 부르면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신당이 나오더라도 중간자적인 위치로 인식되지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민주당이다. 구조적으로 총선 전체 구도적으로 보면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보다 부정평가가 더블 스코어면은 무조건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이런 평을 했습니다. 참모 문제가 아닌 본체가 이상한 거다. 본인이 가장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이제는 국민들이 참모 문제가 아니란 것을 다 알 거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리스크라는 것이 예전에 아주 안 좋은 루머로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줄리 논란은 솔직히 과도한 공격이었고 설사 그렇다 한들 그걸 왜 들춰내냐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영부인 된 뒤니까 해명이 쉽지 않다. 대통령 본인이 국정 운영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쓰러뜨리면 된다는 신조일지 몰라도 국정 운영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쓰러뜨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외교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국민들이 모른다. 한 문장으로 대통령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정치 실종, 행정의 실종이 심각한 거다. 이재명 쓰러뜨리면 뭐가 달라지겠나?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